그리고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저는 한대건이고요.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대건의 음담패설방송 출발합니다. 경주로 13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제7경주 7경주입니다. 한번 신계벽은 부담량 56km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추천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못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번 놓고 4번, 9번만. 3번 신계벽, 9번 해도 안쪽 경주리 1800m 로드 도지과 챔피언십 경주인 10경주입니다. 1번 블랙 사파이어는 조기 때는 사실 들뛰어요. 직전에 나가면 전조력 막히고 온마 신스페이스가 부담 중량은 좀 과중해지긴 했지만 전기가 워낙에 잘 오르면 막히고요. 5번 놓고 1번 2번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추석 한 주간의 휴장 잘들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고요. 뭐 내가 어떻게 지냈든지 뭔 상관이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 비석에 그 난생과 저희 아버지가 43년생인데 90년도에 들어가셨더라고요. 1990년에 딱 들어가셨는데 저도 가물가물했어요.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들어가신 건 기억이 나는데 근데 딱 나이가 47이더라고요. 47이란 나이에 자식들 두고 마누라 두고 저 세상으로 간 거죠. 참 생각이 좀 많았던 추석 주간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 나이입니다. 지금 제가 턱걸이 하고 있는데 48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냥 대충 그냥 감은 있었어요. 한 49에 가셨나 50에 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47에 가셨더라고요. 엄청 울었네. 사는 게 퍽퍽해서. 공감대라는 게 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도 있고 경마를 즐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 나이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생각들을 제가 다 읽어낼 수는 없겠죠. 근데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시기를 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생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대건과 함께 지금까지 경마를 해오셨던 분들은 그 신랄 같은 믿음 때문에 한대건을 계속 찾으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그 믿음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나마 내가 좀 경마로 여러분들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뭐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 이건 뭐 솔직한 겁니다. 내 딴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따라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나 오늘 정말 어렵겠는데 이럴 때는 또 결과가 상당히 좋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매번 같을 수는 없겠죠. 매번 똑같고 매번 기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항상 제 방송에 말씀을 드리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예상가로서 전문가로서 경마를 접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휴장이었어요. 한 주간의 휴장을 지내고 뭐 경마장은 다 돌아갔습니다. 조교도 다 했고요. 명절이라고 해서 다들 쉬지 않고 또 나와서 일도 했고 다만 이제 출전 주기가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거지. 야 여름엔 나도 그 날씨에는 못 뛰어. 그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기권들이 부러지고 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를 선선해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경마에 조금은 결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주나 조교사의 입장에서도 한동안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을 이제는 좀 다시 주기를 맞춰서 출전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주수도 휴장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거니와
기복을 보였던 인기권들도 이제는 전선적 컨디션에 돌아왔다는 부분에서는 선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경마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마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 같지는 않았어요. 쉬는 동안에. 언어의 고민이 많아갖고 꿀 같지는 않았고 잘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전쟁터에 나서봐야죠. 자, 무기들 많이 갖추고 왔으니까 이번 주 경마 잘 되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간의 승부처는요. 2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2, 6,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중간은 2경주와 4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풀어보죠 한번. 네. 자,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1마리의 앞필들이 추천했고요. 경주는 1000m. 일단 눈에 보이는 두 마리가 괜찮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기복형이기 때문에 인기권의 마필들이 괜찮아요. 3화 패션왕 지난번에 선행을 가려고 많이 애를 썼죠. 성묘인 기수가. 근데 선행을 가서려고 하다가 안쪽에 있는 모닝브라운이라는 마필에게 밀리면서 선행을 실패했었고요. 따라갔죠. 이제 거의 박빙에서 경합성으로 가다가 이제 결선 전방에서 이제 급속도로 걸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의 게이트 이탈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인권의 등짝이라고 봤을 때 조인권으로 기술 교체가 됐으니까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고 고만고만큼 뛰어요. 근데 이게 결선 전방 한 100m 전에서 급속도로 걸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거 장거리는 안 됩니다. 1200과 1400도 안 되고 오로지 1000m만 뛰어야 되는데 쥐어짜겠죠. 뭐 인공이 세워놓고 쥐어짜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고요.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걸으면 걸어가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8번 원더풀라이언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인기권이긴 한데 9월 7일날 경주에 게이트가 1번 조건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이 열리면서 1번 게이트의 이점은 가장 크거죠. 조금만 밀어붙이면 중속으로 선행권 가담이 됩니다. 이 마필도 그래서 선의권, 선행 비슷한 선의권으로 전개를 했었고 끝걸음에서는 다소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 레이스가 잘 풀렸죠. 발주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자,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가 8번 게이트예요. 뭐 발주로 잘 나와서 뭐 선두권을 가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발주를 조금만 여차해서 실수를 한다면은 중속으로 또 그만큼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은 4번이 갈 거예요. 4번 패션왕에 나가면은 8번 원더풀라이언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걸음을 보여줄지는 뛰어봐야지 알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마필들의 능력들이 원체 딸리니까 이 두 마필이 돋보이는 거죠. 4번 패션왕의 약점은 결선 전방 100m 전방에서 약간 좀 무뎌진다는 거. 또 8번 원더풀라이언은 경주를 쉽게 풀어갈 수 없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이 4번, 8번의 막건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 4번, 8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마필들을 조금 더 봐야 되냐 이거 한번 짚어보면 1번 데이스타는 사실 이게 늦추입이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래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내가 뭐 데이스타한테 가서 뭐 말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얘가 뭐 말을 해갖고 아, 난 이래서 못 뛰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늦발톱입니다. 그 발걸음이 나쁘진 않아요. 거리를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마방에서는 계속 1000m를 고집을 하고 있죠. 아마도 호흡적인 부분에서 딸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전히 늦발동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끝걸음 하나만큼은 선두권인 4번과 8번이 무리한 경우로 무너진다면 이런 나필들이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리총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는 1200에서 가능성을 보였다고 해서 1300을 나왔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 가담이 좀 어려워지자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러고 나서는 뭐 원래 타자말을 채찍을 대보니까 뭐 원래 안 나오고 거리차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러한 나필들이 성적이 아예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좀 기회가 오고 걸음이 좀 나아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지면 굉장한 선전하는 경우가 부산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차피 해도 안 돼. 근데 뭐 하라고 일부러 전력을 노출을 해. 그냥 얼렁벌렁 타는 거야. 근데 그 전력을 노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얘가 걸음이 이미 힘이 차있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백리총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개 때 모습을 보면 나아지고 있고 부담 중량이 56kg라는 단점은 있지만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배낭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나는 4번 8번은 때려주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뭐 2번 녹화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경마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부진했던 마필도 경주의 조건이 맞아지면 선정하는 게 경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뭐 백리총도 뭐 안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말은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소중한 선물이 조교 때 산이고의 마필이라고 경합을 할 때 걸음이 은근히 좋던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말이 미쳤나 갑자기 말새끼가. 근데 조금 믿음감은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난 무리하지 않겠어. 4번만 뭐 대건이가 선행 간다고 하니까 4번에 8번 이거 데끼니 갖고 2배 3배 나오는데 그냥 이거 한 방 사고 말래. 이 결정을 하든가. 나 그 데끼리 안 먹어. 터져. 1번 2번 이걸 놓고 하든가 공격적으로 1번 2번을 놓고 뭐 4번 8번을 공략하든가 1번 놓고 4번 8번 2번 놓고 4번 8번 이런 식으로 배당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백리총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4번 8번도 어느 정도는 인정은 되지만 이번 백리총은 이번 경주가 조금 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모처럼만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경주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었죠. 자, 2번마 티아라 위너입니다. 아마 별 현장에서 크다란 문제가 없다면 저는 2번마 티아라 위너를 놓고 아마 승부를 할 겁니다. 제 승부 경주예요. 제가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빠놓고 살려고 승부한다고 했는데 충마 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충마를 까주면 경마 충마만 알면은 뭐 거의 맞추는 거 아닌가? 50% 정도는? 2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2번마 티아라 위너는 지난번 경주 외곽 실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들이지 않았지만 자리를 잡는다고 해지를 하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것도 임기원 기수가 서울애들의 임기원 기수였었죠. 자, 이번에 조인공 기수의 등짝이 안쪽입니다. 이거는 뭐 용서가 없죠. 이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뭐 1번, 4번, 8번, 9번 뭐 이런 나필들이 팔려요. 뭐 이런 나필들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한대건의 주력 막권이 있고요. 팔리지만은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인기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판으로만 보다면 2번, 8번 막권이 상당히 많이 팔릴 거예요. 뭐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8번 트루킹이 데뷔전 때 보여준 거리를 한다면은 이 막권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 트루킹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상당히 잘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유까지도 현장에서 한대건이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한방 막권이 있습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통장 문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음성 정보 들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주예요. 충분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요거 먹고 들어가야지 후반부 경주가 편합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렸어요. 이번만 티아라 위너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마리 앞필들. 일단 둔하고 느리죠. 이번 경주에 인기마를 팔리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둔하고 느립니다. 그러니까 1300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가 되고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끌고 나가서 막 경주를 주도해서 순발력으로 싸우는 마필들이 아니라 발주는 매끄럽지가 않아. 근데 끝걸음만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자꾸 거리를 늘려보죠, 한번. 그 타이밍을 한번 줄여보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편성도 많이 약해졌고. 대표적으로 한번 트리플 콜렉터. 이 마필은 발주가 뭐 아주 느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근데 계속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끝걸음을 보여주니까, 지난번에도 반마시 차이에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고, 제가 봤을 때의 이번 3경주 편성이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선행 마필들이 거의 없어서 이 마필에 가지고 있는 게이트 이탈 능력이라고 한다면 선입권의 전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경주의 조건이 모처럼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한번 트리플 콜렉터는 그나마 조금 더 충막감으로 유력한 마필이 아닌가. 자, 3번 호프풀 사이먼이
발음 더럽게 안 되네. 밥 먹고 와서 그래? 배가 부르니까 발음이 잘 안 돼. 또 입병도 많이 나고, 아씨. 이게 낫지가 않네, 구내염이. 신기하네. 자, 3번 호프풀 사이먼. 선행 한번 노려볼만 하죠. 뭐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편성이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마필들이 느리다는 걸 원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사실 선행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고서 한 발을 딱 썼을 때의 걸음이 더 폭발적이지, 뭔가 마필을 자꾸 몰아대면은 더 안 뛰는 경향이 있어서 뭐 팔리긴 하는데 단독성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의외로 팔리고 있는 9번 마루짱은 지난번 경기 때 걸음을 보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우마 베리베리 땡큐가 이게 분명히 좋아졌는데 조교 때 모습보다 실전의 모습이 너무 안 나와서 좀 단점이긴 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경주 자체가 느립니다. 경주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막판에 선두권에서 아부작 그냥 힘 다 빼고 있으면 한 마리 아필이 딱 온다면 이 시오마 베리베리 땡큐가 의외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6번과 최강 클리어도 선두권 한번 노려볼만 하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느리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킥고잉은 나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마필이 다리를 짚을 때 보면 좀 꺼부정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 마필도 발주가 안 됩니다. 워낙에 늦발을 하는데 발주에서 좀 밀려버리면 아예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연명 기수가 탔다 하더라도 조기 때는 좋은데 만만치 않아 보여요. 자, 부산감 상경주는요, 3번 마필을 놓고 일단은 3번 호프풀 사이먼이 약점을 좀 말씀드렸죠. 선행을 갈 수 있긴 하지만 약간의 끌어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 가지 못하면 지풀에 지쳐가 쓰러질 여유가 있어서 안 될 건 없지만 4번 쪽보다는 9번과 12번 쪽에 3번 넣고 9번, 12번 늦추입형의 아필들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요. 그렇다고 4번은 버릴 수가 없잖아. 4번이나 6번은 선행마니까 현장에서 배당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경마 3경주는요, 3번마 트리플 콜렉터는 좀 인정을 해라. 3번을 인정을 하고 9번과 12번 주정마권이고요. 3번 넣고 4번, 6번 쪽에서 방어마권 한 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 경주 흐름도 사실 3경주의 흐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원체 느리죠. 1번 사인런트 파커도 느리고 10번만 찬란한 빛이 있어도 계속 3차를 갖다 대는데 이게 다 늦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경주를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끝걸음에서는 항상 남고 뭔가 탄력적으로 뭐가 외곽에서 뭐 날라와. 되게 뭐가 되냐고. 맨날 3차기지. 그러한 마피들이 인기권이에요.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마피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딱히 그런 마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삼아 지산 오름 정도가 이 마피들 선행형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거야, 없어서. 과연 누가 선행을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4번이나 2번 쪽에서 구리타고는 원래 순발력 인터 마필인데 이 마필이 휴양을 갔다 와서 계속 늘어지고 있죠. 이러한 마피들이 선행을 나가버리면 의외로 끝걸음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2배에 나올 수 있고요. 3번 지산오름도 선행이라는 메리트. 그래서 사실 1번과 사일런트 파크와 10번과 찬란한 미소가 최저 배당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데 워낙에 많이들 느리고 끝걸음이 없으니까 더더구나 1600m 하니까. 근데 뭔가 믿음감을 안 주는 거죠. 항상 늦추입을 하니까 말들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현장에서 주로가 조금 더 가볍다고 한다면 1, 2, 3경주 보면 알 거 아니야. 주로 가벼운지 안 하는지. 그러면 2번과 4번 이런 앞에들을 한번 놓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1번, 10번 최저 배당에 몰빵을 들어가는 뭐 올 수 있죠. 1번, 10번이. 하지만 몰빵을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6번 피스라이더도 매번 늦추입이에요. 1번, 10번, 6번이 다 늦추입이니까 이게 3마필 다 인기 많은데 잉야필드보다는 선두권에서 지구로는 좀 없다 하더라도 의외의 한 발로 버텨볼 수 있는 마필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선행마를 차야 되는 게 이번 경주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오늘의 가장 좀 하이라이트, 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마필들은 있어요. 일단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마필들이 2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이러한 마필들이 뭐 팔리기도 하지만 도전력이 있지 않나. 근데 10만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광판에 보이는 그림자, 전광판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는 게 신마예요. 그리고 모래를 맞았을 때 생전 안 맞아본 모래이기 때문에 이 모래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뛰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신마는 뛰어봐야지 안다. 이게 정석이죠. 근데 워낙에 주행감사 때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라서 일단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마필들 다 무시를 못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마 전사의 질주는 사실 나아집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 때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운데 조교 때 모습 보면은 아직도 좀 더 다듬어줘야 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게이트가 안쪽이라는 조건에서는 밀고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의 요인은 있고요. 사실 주행감 때 모습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이 3화 아마존 요걸이죠. 뭐 거의 뭐 시종일관 여유, 선두권에 가담하는 순발력이라든가 뭐 끈기, 뭐 제어만 하고도 걸음을 더 벌리는 상당한 여유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또 게이트 힐타도 느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마존 요거는 아마 발당판에 뭐 최고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저 역시 뭐 좋게 봤습니다. 뭐 조교대도 큰 문제가 없고요. 뭐 선데이 글로리는 6월달에 데뷔전을 했을 때 상당한 능력만하고 뭐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죠. 인기만은 팔렸지만 결국 졸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별다른 거 없이 곰백기를 가집니다. 조교대는 여전히 펄펄 날아다녀요. 근데 실전에서 선행을 못 가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조교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리고 뭐 광목천왕은 7월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9월달에 연습 주행을 했는데 이게 나아지고 있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조율을 해서 그런지 마필의 걸음도 부쩍 올라와 있고요. 지금 뭐 영원 챔프도 데뷔전 때 모습을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고, 10번 토아메이스도 문제죠. 이 마필은 좀 발주가 느립니다. 주행거사 모습을 보면 발주가 좀 느려서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좀 끌려는 맛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토마스 마방, 이 김철호 기수, 원래는 김철호 기수가 조율을 했었죠. 주행거사 받고. 근데 지금 조인권 기수로 교체했는데 이 김철호 기수와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친분이 있죠. 그래서 좋은 마필들은 서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철호가 느낌이 좋았는데 딴 놈 주기 싫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준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반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느리다는 게 막판 한 발을 살려봐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마존 요걸은 저 역시 뭐 데뷔전이라 하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2번, 5번, 6번, 7번, 10번 이게 5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결정하기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엄마 선데이 글로리는 사실 좀 내키진 않고, 그래서 4번을 놓고 5번을 제외를 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엄마 선데이 글로리는 선행을 가는 게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교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4번만 아마존 요거는 엄청 쓰겠던데. 김영관 조교사가 신마가 요즘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 무방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부산이면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2번의 마필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팔리죠. 예, 뭐 6번도 팔리고 5번도 팔리고 뭐 3번도 팔리고 12번도 팔리고. 일단 인기권 중에서 가장 불안한 인기권은 바로 15번 타임퀸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100%의 복승률, 우승 1회와 입상 2회를 하면서 나는 능력 있어 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데뷔장을 빼고 나서 두 번의 경주는 사실상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가질 수 있는 경주의 조건 중에서 정말 조교사가 아니면 마방의 식구들이 편성을 기가 막히게 쓴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약한 편성에서도 잡히지 말아야 될 부준형 마필들에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직접적인 미스탱크도 타임킹보다는 약하다고 보고요. 미스 퍼펙트도 타임킹보다는 좀 더 약한 마필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니까 이건 진짜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능력상으로 이 타임킹은 뭐 안 될 건 없지만 편성으로 보면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에 가장 불안한 인기만을 꼽아라 한다면은 전 시머 타임킹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 마필을 한번 걷어내고 승부를 해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밌는 마필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능력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5번, 6번 두 번의 마필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6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가지면서 과연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왜 이 경주를 승부처로 고를 수밖에 없었느냐를 여러분들 저한테서 확인하십시오. 제 음성정보, 문자정보에서 충분히 공유해드리겠고요. 약간은 등한시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마필을 한대건 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필은 오겠지 했던 마필을 한대건은 빼고 때릴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1300m.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끝났지, 뭐, 땅땅으로 그냥. 한방 맞고는 굉장히 유력한데, 이거는. 바로 이름은 빅풋과 7번 치킹삭스입니다. 이 빅풋은 사실 굉장한 여유가 있었죠. 지난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 처음 치렀던 경주고, 그러니까 이 마필 데뷔전 할 때부터 싹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 정점에 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이트가 또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한번 늘어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7번 킹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 17일 경주 이후에 약간의 주기는 길어졌지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었죠. 데뷔전의 모습이. 선입고에 따라가는 전개, 뭐 성원에 뭐 중간에 다 갈아엎는 모습. 아직까지는 여유가 상당히 많이 남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킹삭스가 뭐 선행을 가든 뭐 따라가든 전혀 문제 없이 1번, 7번. 아마 점배당이 될 여지가 높죠. 점배당이 될 여지가 높은데 두 마필은 한 90%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배당이 나온다면은 사마 신비한 연인과 뭐 11번마 슈퍼골드, 10번마 뉴잭스윙 뭐 이 세 마리가 그나마 이변권에 근접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능력으로 1번, 7번을 넘어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두 마필이 가지고 있는 걸음발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경주의 거리적인 변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상대가 좀 강하면 변수가 생기지만 상대가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7번, 7번, 1번 두 마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요. 4번, 10번, 11번은 체크해 드리는데 뭐 삼복승식이나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점배당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도저히 못 사시겠다는 분들은 4번, 10번, 11번 중에서 조합을 해서 한번 사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번 경주는 1번, 7번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의 99% 인정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다리를 절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은 7경주는 최저배당을 좀 인정하고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6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지난번에 1번 기적의 적토마는 제가 버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신개벽의 퀸 오브 캡틴. 자, 기적의 적토마는 맞고 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드렸던 마필기도 했었죠. 보기 좋게 반마신을 깨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능력도 크게 좋은 마필이 아닌데 데뷔할 때부터 정말 조교사가 1600m를 선정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편성에서 많이 뛰어왔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라리 부진영들만 출전하는 보통 1600m는 능력마들이 출전하지 않고 약간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 많이 출전을 하죠. 전체적 편성이 좀 약합니다. 그러한 경주에서나 기적의 적토마는 자신의 몫을 다할 것이고 이번엔 깨질 여지가 높다. 빼고 가자. 그래갖고 저희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적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경주거리 1600에 또다시 운이 좋게 1번 게이트 2점입니다. 놓고 가야죠. 네. 자신이 원하는 경주 거리에 나왔고 편성도 강하지가 않아요. 이번 경주. 기적의 적토마는 충분히 능력상 경주의 게이트 2점상 편성상 여러모로 봤을 때 입상권의 한 대리가 상당히 유력한 마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면만 원더풀 스토리도 상승세가 가파르죠. 뭐 전개가 워낙에 자유롭고 선취입이 능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계속적으로 뭐 약한 편성이었어요. 솔직히 능력이 좋은 마필들의 편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뭐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거리가 늘어났고 승급되는 점에선 그래서 아마 이 10번만 미스터 스캣이 더 팔리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스터 스캣보다는 7번 원더풀 스토리가 낫습니다. 이 미스터 스캣은 지난 7월 15일 경주 이후에 재차 탈락이 좀 있었고 선입권의 정규로 전개하면서 1600이라는 거리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걸음이 더 나오는 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뛰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우격다짐으로 뛸 때도 있습니다. 말들이라는 게 그렇게 성성들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크게 메리트가 없는 마필 아닌가. 앞으로의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요. 쉬우면 낭만전사가 혼전 와중에 한 발이 있죠. 항상 끝걸음이 늦발동인데 늦집하면 얘입니다. 얘는 뭐 항상 그러다가 한 번 들어오면 사고 치고 한 몇 개월 쉬어야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안 될 것 없고요. 어차피 1번을 놓고 뭐 7번, 10번, 12번이 팔리는데 뭐 다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10번만 미스터 스캣을 이 연필은 좀 제외를 해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려봅니다. 원말 라이징 어게인이 뭐 선행인데 이건 뭐 선행을 가면 좀 더 안 돼. 1600m가 좀 길어 보이긴 해요. 편성이 좀 약하니까 1번이 넘어가지만 않는다는 경주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해볼만 하죠. 1번도 뭐 선행을 추가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1번, 7번 이거 한 방 맞건에 조금 더 8경주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 금요일 경마에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죠. 한대건의 더마가 메인 승부처. 최대 초특급 승부처 더마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럴 파크 부산 경남 제7경주 7경주입니다. 한번 신계벽은 부담량 50km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수상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못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번 넣고 4번, 9번 말씀. 3번 신계벽 9번 해저투해도 안쪽 경주거리 1800m 로드 도지와 챔피언 10경주인 그래 10경주입니다. 1번 블랙 타파이어는 조기 때는 사실 들뛰어요. 직전에 나가면 전조정 맞들고 온마 신스페이스가 부담 중량은 좀 과중해지긴 했지만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맞들고요. 5번 넣고 1번 5번 1번 2번 많아요, 팔리는 거. 2번, 3번, 뭐 5번, 9번, 뭐 11번, 12번. 배당판에서는 뭐 2번, 3번, 9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겠지만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주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이 마피들이 이러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평가해 봐야 되는데 혼합 4등급 경주예요. 과연 원하는 대로 경주를 썼느냐, 그리고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느냐, 누가 센 놈이고 누가 약한 놈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대건이 봤을 때는 택도 없는데 인기마가 있고, 한대건이 봤을 때는 강한 놈인데 안 팔리는 놈이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승부해야죠. 이런 경우는 놓칠 수 없어요. 한대건이가 돈을 들고 가장 배팅을 하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 구경주입니다. 놓치지 말아야죠. 다른 경주는 몰라도 이 구경주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경우는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이 한 경주로 금요일 경마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할 거고요.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더 봐가 메인 승부죠. 이 경주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 달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 달에 더 봐가 메인 승부죠. 구경주 많은 관심과 동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경주거리 1800. 재판이죠. 네, 지난번 경주 때 같이 떴던 1번 러닝삭스, 뭐 2번 뜨거운 함성, 3번 월드선, 그리고 6번 마스터 윈까지. 이 4마리 앞필들이 뭐 거의 뭐 1, 2, 3착과 6착 정도를 했었죠. 이 안에 5번 뉴욕 망치가 이제 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마필들의 걸음이 나쁘진 않았었죠. 마스터윈, 6번 마스터윈은 지난번에 선행을 추월하면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당시의 거리가 2000m, 이번엔 1800m인데 부담 중량은 3kg 올라갔지만 선행이라는 강공수에서는 역시나 밀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부담 중량이 얼마만큼 이 마필에게 마이너스 부분이 될지, 아니면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이 여건만 좀 따져보면 됩니다. 1번 러닝삭스가 57kg라는 중량을 가지고 부담량이 올라갔는데 추가할 수 있는 작전이 하나밖에 없죠. 선행이죠. 1번 게이트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우영한 개수가 밀고 나갈 여지가 있고요. 5번 뉴욕 망치도 공백기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1번과 5번을 마스터윈이 넘어가면서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약간의 오바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선행감은 올 수 있고요. 지난번 경기 때 1번 러닝삭스와 월드선은 박빙의 승부에서 머리차가 나면서 월드선이 졌죠. 당시에는 월드선이 너무 느긋한 경주 운영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러닝삭스는 좀 빡세게 모고 나왔었는데 부담 중량이 플러스 1kg 월드선, 그리고 워닝삭스는 플러스 1.5kg, 뭐 500g 차이긴 하지만 경주의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좀 느슨하게 풀었던 마필은 3번 월드선이니까 이 1800m에서는 좀 적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을 좀 더 저는 세게 봅니다. 한번 월드선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1번 6번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인기권이긴 한데 2번만 뜨거운 함선이라든가 5번 뉴욕망치. 뉴욕망치는 공백기는 있지만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난 어필이죠. 2번 뜨거운 함선은 막판 한 발이 워낙에 느리니까 이게 좀 단점인데 승급전에 경험하고 나면 이 마방은 꼭 승부를 하기 때문에 아예 변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800m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어필이에요. 뜨거운 함선은. 그래서 3번, 1번, 그래서 6번 마스터비는 선행이라는 불리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여지도 있어서 조금 더 의심을 해보고요. 3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이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6번 마스터 위 있는 상태가 원체 좋다고 한다면 주로 좋고 또 6번까지도 한번 어떻게 마무리를 정리할 것인지는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3번은 월드선을 가지고 한번 승부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400m고요. 12번의 아필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깝깝하죠. 사실 1번부터 12번까지 안 되는 마필들 한 4-5마리 골라내는 게 더 어려워요. 굉장한 혼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필은 뭐 3번 아이의 코리아 드래곤이라든가 3번 아임유어 마더가 지난번에 뭐 대상국 나갔다가 와서 좀 팔리죠. 1번은 선행 가죠. 뭐 실은 반지의 연사는 최근 뛴 거는 보면 무시 못하는데 외곽이죠. 여러 가지 경주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과연 이 안에서 이 모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혼전입니다. 어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하다. 나는 널 믿는다. 자, 한대건이가 생각하는 감독한 충만감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가지고 한대건 마지막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1경주 잊지 마시고 한대건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마는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뭔지 모르겠죠?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2, 1, 6, 9, 11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서울경마 축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또 만나는 기수들 조교사들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올 테니까 서울경마도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